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동해안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산간에 눈이 내렸던 영동 지역은 일주일 만에 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계절을 넘나드는 이상기후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모터보트에 탄 승객들의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대형 연이 연결된 서프보트를 타고 바다 위 공중을 걷는 레저객도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름 더위에 가벼운 옷차림을 한 관광객들은 신발을 벗고 바다에 발을 적셔봅니다. 벌써 해수욕을 시작한 가족도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좀 쌀쌀했는데 오늘 갑자기 해가 쨍쨍 찌고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물은 찬데 어쨌든 바람이 따뜻하고. 오늘 강릉과 삼척, 속초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7월 수준의 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강원 영동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부 산지에는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도 발표되었는데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번갈아 받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탓에 농작물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 내렸던 15cm의 눈 때문에 올해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엉망이 됐습니다. 내년 농사에 써야 할 씨앗은 눈이 내리며 꽁꽁 얼어 생육이 멈췄고 명이나물로 이름난 산마늘 잎은 노랗게 변해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잇따른 이상기후에 한 해 농사를 망친 농가는 울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저도 막막합니다. 갈아엎지도 못하고 또 그냥 놔두자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원 전역에 5에서 많은 곳은 20mm의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는 등 오락가락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동대가 속초 설악 캠퍼스, 옛 동우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큽니다. 대학 조성 당시 제공됐던 시유지에서만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개교한 속초 동우대. 한때 재학생이 5천여 명에 달했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경동대와 통합했습니다. 이후 경동대 설악 캠퍼스로 거듭나는가 싶더니 학과가 하나둘 이전했고 2013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경동대가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며 이 캠퍼스 부지와 건물에 대해 855억 원 규모의 매각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지 가격만 781억 원이 넘는데 전체 30만 제곱미터 가운데 60%인 18만 제곱미터가 속초시가 제공했던 시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속초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1억 3천만 원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속초시 번영회를 주축으로 14개 사회단체, 기관은 비대위를 조직해 부동산 매각을 중단하고 속초시에 토지를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우대 부지에 대한 행위를 보면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분명히 이거 시대 차익을 노려서 어떤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요즘 말이 있잖아요. 먹튀. 거기 다분한 그런 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환원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우대 설립 당시 시세보다 싸게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향후 교육용 목적을 다했을 때 환매하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성명을 냈고 속초시 의회는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부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폐지 등 도시계획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위반은 속초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의견은 속초시에 관련된 최종 의견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경동대 부동산 매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이뤄졌습니다. 대학 측은 활용 방안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다음 주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3자가 그걸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사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경동대 매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지역 대학 3곳이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와 한림대는 현재 49명과 76명에서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을 마쳤습니다. 강원대도 지난 21일 대학 평의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이 됐습니다. 현재 97명이 정원인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내년에 100명으로 확대할 학칙 개정을 다음 달 3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항에서 한일 국제 전기항로 재개를 앞두고 시범 운항이 실시됩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스턴 드리모는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동해항을 출항해 사카이미나토항으로 입학하며 28일 화요일 오전 9시 귀향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항에는 동해시 대표단 13명과 민간 팸투어단이 함께하며 귀향길을 통해 도토리현 공무원이 입국합니다. 2022년 중단된 동해항에서 일본 항로는 이번 시범 운항을 거쳐 8월 초부터 주 1회 정기 운항할 계획입니다. 강원 경제 현주소를 점검하는 연석기획보도 3번째 순서입니다.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아직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업체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전 연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던 강릉의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 지난해 연매출 규모가 600억 원대로 줄었고 한창 때에 비해 직원도 10% 정도 준 상태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026년쯤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비해 최근 기존의 중국에 이어 인도와 미국, 브라질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경비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또 일부 자동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 가운데 하나는 관광업입니다. 강릉의 한 여행사는 30명에 달하던 직원이 8명까지 줄었다가 최근 27명까지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저리로 지원했던 정책 자금들의 상환 시기가 다가왔지만 아직 매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이 큽니다. 매달 원금하고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행으로 발생되는 매출은 없고, 그러면은 다른 투잡 혹은 쓰리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여행업은 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역 유통업체들은 대출 이자가 크게 오른 데다 전기세 같은 공과금마저 최근 2년간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2년 전 4월 800만 원대였던 전기요금은 올해 4월엔 1,300만 원대까지 올랐고 지난해 여름엔 2,292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일, 육류, 식음료 등 매입 금액은 크게 올랐지만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는 많이 올리지 못하다 보니 마진율이 낮아졌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고객들한테 그걸 또 부담시키기가 어려우니 또 마진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중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완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지역 6개 기업으로 구성된 강릉시 수출협회에서 최근 몽골을 방문해 지역 생산품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내며 활로를 찾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상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릴 대안으로 농어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자치도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직접 농어촌 유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을 직접 만져 비료를 만들고 밭에 콩을 심어보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인제 용대초등학교 4학년 6명 가운데 2명은 도시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비료 만들기는 손으로만 느낌이 막 이상한데 재밌었고 이거 콩 심기는 거 자초 뽑는 게 재밌었어요. 이처럼 용대초 전교생 35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과 가족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학교는 폐교 위기를 넘겼고 마을에도 생기가 넘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농촌에 유학하는 기간은 대체로 1년 정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금이 최대 1년만 나오는 데다 유학생과 가족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집이 없다 보니까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집 문제가 가장 이제 시급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직접 농촌 유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주거 지원금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라남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 유학 전용 주거단지를 강원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농어촌 유학 마을 같은 것들, 모듈러 주택 같은 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농어촌 유학 지원 특례로 도내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과 학교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이 다음 달 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찾아가는 범도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범도민 설명회는 동해안권인 양양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내륙권인 횡성에서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각각 개최됩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등 4대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도민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놓고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다음 달 20일이며 18일까지 후보를 접수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4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43명이어서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결과로 의장이 결정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마련된 강원 메타버스 허브 강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2022년 이후 3년간 구축한 강원 메타버스 허브에서 메타버스 아트, 메타 휴먼 공연, XR 홀로그램 체험 등 10가지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강원 메타버스 허브는 정부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판교와 경북 구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지어졌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도교육청이 편성한 전자칠판 보급 예산 전액 삭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대로 학교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1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전자칠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릉시가 제22대 총선에 다시 당선된 권성동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는 주요 현안 29건에 대한 국비 확보,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권 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시가 제안한 주요 현안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도 7호선 확장,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입니다. 태백시가 행정안전부의 올해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태백시는 비와야 폭포 일원을 빛과 은하수를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태백의 빛, 희망을 담아내는 플래시백 사업을 응모해 최종 선정됐으며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모두 6억 원의 예산을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는 전국 지자체가 44개 사업을 접수해 최종 10개 사업이 뽑혔습니다. 삼척시가 내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내년까지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되며 원더급 6.1헥타르에 IT 기술이 결합된 경량 철골 온실을 포함해 양액 재배시설, 환경제어 장비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들어서면 2026년부터 청년 농업인 9팀 26명을 선발해 최대 6년간 빌려줄 계획이며 청년 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하면 1순위 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치단체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나 놀이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강문동 일대에 35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설하고 대형견과 소형견 자리를 분리해 반려동물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속초시는 2018년 영랑호 일대에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도록 900제곱미터 규모로 놀이터를 마련했고 삼척시는 도계읍 하이원 추추파크 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숲과 캠핑장을 갖춘 테마공원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모바일 강원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7%로 상향합니다. 6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2만 원의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 경품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